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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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니까 약간 뭐랄까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그런데 제 방학 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이나 기훈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어릴 때 짧게 아주 짧게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었는데 세상 경험했다고 하긴 좀 부족함이 많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치는 않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편의점 알바도 해봤고 그다음에 고시원 총무도 해봤었어요. 이야. 돈 관리 잘하시고. 그런 풍파를 건너서 이제 네. 변호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최근 한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획을 물었는데요. 무려 70.7%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저도 딱히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야, 너 알바한다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 털려. 최근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라 걱정이 컸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너 이번에 아르바이트 처음이지? 맞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야, 잘할 수 있지. 야, 근데 있잖아. 너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된다. 야,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써? 당연하지. 야, 나 예전에 그거 안 썼다가 손해 진짜 많이 봤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쓴다.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첫 출근 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하면서 곤란해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잠시 생각하던 사장님은 갑자기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자자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는 임의로 내용을 후루룩 적고 사인을 휙 하더니 제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정식 문서가 아닌 손으로 즉흥적으로 쓴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친구 조언도 있었고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믿질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 애청자님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또 자녀나 손자들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꼭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이니까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사회 경험이 좀 많진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효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든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으로 적어도 인정된다 하면 O고요. 아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적어야 인정이 된다 하면 X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손으로 적으면 그래도 인정이 된다가 O, 아니다. 무조건 정해진 공식 양식에 적어야 인정이 된다가 X군요. 근데 이게 네. 손으로 썼어도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건.
공증 받으면 돼요. 공증. 공증. 우리 네. 변호사님 찾아가서 공증 받으면 요거 아직 정답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거 그냥 뭐 자유롭게 쓴다고 해서 인정이 될까? 약속이잖아요. 이거 문서는 정식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네. 남편들이 각서 쓰잖아요. 종이에다가.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각서를 일단은 그 지장을 좀 찍어야 되느냐 아니냐 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글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단문 손으로. 50원. 네. 손으로 쓴 거, 예. 근로계약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든 쓰는 것이 중요하면 O, 아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적어야 된다 하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때는 안 썼거든요. 근데 네.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썼어요. 기억납니다. 무슨 알바 하셨습니까? 식당. 식당. 예, 대매출 올리셨겠네요. 네, 많이 했어요 당시에. 예. 저희 때는 좀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네, 네. 예, 어떤 내용일지 좀 많이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실제로 제가 아르바이트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통 이제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원칙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혹시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근로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돈을 못 받거나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도 있고 보상도 수월할 수 있죠.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일 근무 내용을 기록하고 급여를 메모해 두거나 통장 입금 내역을 기록해서 내가 여기서 근무했다라는 증거를 꼭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남기는 건 항상 별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퀴즈를 냈었잖아요. 어떻게든 근로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다. 손으로 적어도 인정되면 O, 인정 안 되면 X였는데 여러분의 사연을 좀, 네.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4662번님, 저는 X입니다. 즉흥적으로 썼다면은 양식을 못 갖췄을 거예요. 그럼 효과 없습니다. 그러셨고 2237번님은 사장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인간성을 보셨어요. 예. 쓰긴 썼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5453님도 동그라미 5를 해주셨습니다. 손으로 쓴 게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필체까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 9063님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모릅니까? 제대로 모르고 썼으니까 저는 효과가 없다. X입니다. 오늘 팽팽해요.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을 밝혀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임의로 만든 계약서라도 문제는 없는데요. 단 근로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꼭 적혀 있어야 하는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이 꼭 적혀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 조항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좀 이걸 다 꼼꼼히 하나하나 평소에도 계약서를 보면 읽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약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꼭 살펴라.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네,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휴게 시간, 급여 이 네 가지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근로계약 기간에 근로시작 날짜만 쓰고 끝나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주가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끝낼 위험이 있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하고 네. 사업주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그래야만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무 시간만큼 휴게 시간도 중요한데요. 4시간이라면 30분,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 최저임금 이상인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꼭 체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게 딱 나왔어요. 계약 기간,
기간, 이 업무 내용, 휴게 시간, 급여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계약 기간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 마치는 날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도 쓰셔야 딱 음. 서로 간에 언제까지 약속이 딱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아. 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잘리거나 그러면 억울하니까 그렇죠. 예. 끝나는 시간까지 꼭 적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예. 네. 요즘 여름 방학이라 그런지 정말 아르바이트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 또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구하나 04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편의점에서 첫날 하루 일을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둬도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처럼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많은 분들이 사장님에게 미안해가지고 그쵸.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혹시라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청도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까 받을 건 받아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5725님도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지금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저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요.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적은 금액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은 잘릴 가능성이 많아서 네. 사실 신고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 네.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4904번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면서 현금이 없다고 상품권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많았었는데 예. 우리 행사할 때 막 수박 받고 마늘 받고 진짜로 시금치 받고. 한 2, 30년 전 얘긴데 지금도 그래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오. 당연히.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던 업장에서 판매하던 물건이나 상품권 같은 걸로 급여를 대신 주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급여는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데요. 이럴 땐 당당하게 사장님께 현금으로 요구하시고 기왕이면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은 혹시라도 나중에 근무했다는 기록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통장으로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네. 자, 오늘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꿀팁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너무 힘들죠? 다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하면 쉽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분쟁은 시간의 수당이나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근로시간만 입증하면 해결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 더운 여름 파이팅 하세요. 힘이 납니다. 네. 우리 예전에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잖아요. 소시적에. 맞아요. 그 길을 모아드릴게요. 다들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자, 오늘 역시 큰 힘을 주신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